달러화가 폭락했다. 정말 위태로운 상황. 갑자기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일단 여러분 이거를 한번 보세요. 달러 인덱스가 지금 4월 10일 현재 100.94까지 떨어졌습니다. 와, 엄청나게 떨어졌죠. 달러 인덱스는요, 달러의 가치를 나타내주는 지표입니다. 6개 통화 대비해서 달러 가치를 나타내 주는데 이 6개 통화는요, 유로화, 엔화, 파운드화, 캐나다 달러, 스웨덴의 크로나, 그리고 스위스의 프랑입니다. 지금 이 6개 통화 대비해서 109.96까지 올라갔던 인덱스가 지금 100.94까지 떨어졌다는 것은 달러가 폭락했다는 뜻이죠. 맞습니다. 달러화가 완전 폭락하고 있습니다. 아니 연초예요. 연초. 2025년 1월 13일 109.96이었어요. 2월 3일에도 108.99였고요. 그러던 것이 지금 4월 10일에 100.94까지 떨어지니까 이 경제를 아시는 분들은 소름이 쫙 끼치는 겁니다. 달러화의 가치가 완전히 폭락하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지난 2022년 9월 27일에는요 114.11까지도 올라갔던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올해 1월 13일에는 109.96까지 올라가기도 했고요. 뭔가 불안하던 생각이 여러분들 많이 들지 않나요? 그럼 왜 이렇게 달러 가치가 폭락할까요? 왜?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죠? 달러 가치가 폭락하는 이유가 뭘까요? 기본적으로 달러 가치가 폭락하는 데는요, 미국 경제가 어려워질 거다. 침체의 가능성이 있다. 자칫 잘못하면 미국 경제가 와르르 쏟아지듯 무너질 수 있다. 이런 시장의 전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만큼 말입니다. 미국 경제가 나빠질 거라는 예상을 많이 한다는 뜻이에요. 실제로 말입니다.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유로화의 가치 올라가죠. 엔화의 가치 올라가죠.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죠. 기본적으로 달러 인덱스는 6개 통화라고 했잖아요. 유로화, 엔화, 파운드. 그러면 유로화도 폭등. 당연히 올라가겠죠. 엔화도 폭등. 그리고 파운드화도 폭등. 캐나다 달러, 스웨덴의 크로나, 스위스의 프랑 다 올라갑니다. 가치가. 나머지는 다 떨어지고. 실제로 대표적으로 엔화를 한번 볼까요? 엔화가 두 번째니까. 뭐 유로화도 많이 올라가지만 지금 엔화의 가치가 얼마나 올라갔는지 보세요. 2025년 4월 10일에 144.64까지 떨어졌습니다. 엔달러 환율이 떨어진다는 것은요, 엔화의 가치가 올라간 의미입니다. 지난 1월 8일에 158.35 엔화의 가치가 그만큼 떨어졌다는 의미거든요. 158.35니까 더 많은 엔화를 주고 달러를 샀습니다. 지금은 더 적은 엔화를 주고 달러를 삽니다. 그럼 달러의 가치가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다. 죄송합니다. 엔화의 가치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했던 것보다가 환율의 변동성에서 지금 미국 경제가 굉장히 나빠진다는, 정말 위태로운 상황으로 간다는 그런 단서를 찾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미국 경제 상황이 지금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도 틀리는 말은 분명 아닙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볼까요?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미국과 중국의 관세 치킨 게임은 결국 말입니다. 중국도 피해를 입겠지만
미국도 피해를 많이 본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당장 중국은 최종 관세를 85% 매겼죠. 미국은요 최종 관세를 125% 매겼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요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서 125% 관세를 매겼다는 이야기예요. 예, 이것은 여러분 중국이 전 세계 생산의 거의 30%를 중국에 생산하거든요. 그것을 생각을 하면 125%라는 관세는 중국과 미국이 거래를 하지 말자는 이야기잖아요. 거래를 하지 말자. 이렇게 됐을 때 중국은 어떻게 될까요? 무너지겠죠. 미국은 어떻게 될까요? 무너질 겁니다. 그러니까 무너진다는 이야기가 달러 인덱스가 폭락하면서 달러의 가치가 폭락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시장의 위험이 점점 커진다예요. 점점 커진다. 실제 그런 지표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소비자 심리지수가 2025년 3월에 57까지 떨어졌거든요. 미국의 소비자 심리지수가 57까지 떨어진 겁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소비자 심리지수 이런 100이 기준입니다. 100이. 100이 기준인데 57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미국의 경제가 나빠진다고 이미 예견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2022년 6월에 50까지 떨어진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팬데믹 때도 57까지 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 소비자 심리지수가 57까지 떨어지니까 시장은 지금 바짝 긴장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위태로운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달러 가치까지 떨어지니까. 여기에다가 더 충격적인 거 소비자 물가가 말입니다. 3월에 2.4%가 됐습니다. 이게 1월에 3.0%에서 2월에 2.8%, 3월에 2.4% 되니까 물가가 잡혀간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시장에서는 그렇게 해석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느냐. 아니 관세를 올렸는데 그러면 수입 물가가 올라갔는데 왜 물가가 떨어져? 이렇게 해석합니다. 왜 물가가 떨어질까요? 그만큼 사람들이 안 산다는 이야기. 소비가 줄어들었다는 얘기. 소비가 많아지면 당연히 소비자 물가는 올라갑니다. 그런데 소비가 줄어들었어요. 소비자 줄어들었으면 파는 사람 입장에서 공급자 입장에서는 세일을 해야 돼요. 안 팔리니까. 특히 농산물 같은 건 세일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물가가 떨어졌다. 결국은 경기 침체 때문에 물가가 떨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까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죠. 예. 아니 기본적으로는 미중 관세의 치킨 게임 때문에 이게 미국 경제가 나빠질 거다. 중국 경제도 나빠질 거다. 이렇게 예상은 해왔습니다. 그런데 과거부터 이미 소비자 심리지수가 관세 전쟁을 시작하면서 심리지수가 꼬꾸라지면서 예견을 하고 있었는데 실제 소비자 물가 지표가 발표가 되니까 이거 봐라 진짜네. 미국의 성장률이 진짜 빠질 수 있네. 이렇게까지 시장은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결국 말입니다. GDP Now라고 해서 아틀란타 연방준비은행이 예측하는 실시간으로 예측하는 1분기 미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 4월 4일에 마이너스 2.8%였거든요. 결국은 말입니다. 이거 이대로면 1월, 2월, 3월 미국의 1분기 성장률은 마이너스가 될 확률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만큼 말입니다. 상황이 나빠진다 이렇게 해석해도 틀리는 말은 아닙니다. 문제는 미국 경제가 마이너스로 돌았었잖아요. 전 세계 경제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미국 경제는 나홀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중국 경제도 디플레이션이라는 위험 때문에 어렵고 유럽도 경제가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미국마저 무너지면 세계 경제는 더 힘들어지겠죠. 지금까지 나온 수치만 보더라도 세계 경제는 침체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미국이 더 어려워지면 세계 공항으로도 발전이 될 수 있고요. 이게 여러 나라
신흥국부터 시작을 해서 선진국까지 경제가 더 나빠지면 세계 대공황으로도 발전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항상 염두에 두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재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지표는요 굉장히 나쁘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 오늘 또 한 번 우리 기억하시고 시장에 대응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 제가 강조해서 드립니다. 진짜 강조해서 드립니다. 예. 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도 여러분 저는 시장에 대한 이야기 아주 구체적으로 할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